국무총리 인청특위 법사위 위원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거쳐 진행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울러 민주당 측과 증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한 10대 결격 사유를 포함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특위 의결로 요청했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전에 저희가 청문회 관련해 요청해 받은 자료가 거의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히 이곳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온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외국 유학 기간과 후보자 과거 정치 활동 시기가 겹치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언급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분석 검증하고 이를 청문 절차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후보자와 청문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신속히 받아주시고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설명을. 네네. 네, 여기 보시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정보 제공 주체,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스스로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또 부산시장 경선까지 나가던 시기에 어떻게 중국 청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언론에 출연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최고위 회의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중국 청와대에 직접 출석을 해서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 내역을 통해서 과연 당시에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중국을 오간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면 소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언론사 나가서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뒤로는 관계기관에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함께 왔습니다. 계셔주시네요. 네. 앞서 두 분 의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2009년 가을 학기부터 2010년 봄 학기 사이 중국 청와대 LLM 과정을 수료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식적으로 기록된 확실하게 한국에 있었던 날짜만 뽑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김민석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꼬박꼬박 참여를 했고 언론기관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 지원 등의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국내 행적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행적이 이렇다면 실제 중국에 체류했던 일정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리고 학교에 나갔던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성스럽게 증거 자료로 우리들에게 제출하진 않고 다른 언론에 나가서 계속 자기네 주장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무부를 통해서 중국 출입국 일자 전체와 중국 체류 일수 그리고 비자 유형, 출국 간격 등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보입니다. 대통령이 전과 몇 범인지,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전과 몇 범인지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해명마다 더 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중국에 출입한 기록만이라도 제출 동의를 하면 될 문제입니다.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이고 있고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의 행태는 더 가관 아니겠습니까? 총리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이 문제 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출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실 박차고 나가는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교장이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발을 일삼았던 민주당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했던 것에 반만 하더라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벌써 총리 후보직에서 날아갔어야 될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과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는 국민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왜 숨깁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이렇게 청문회에 굉장히 그 불성실하고 그리고 또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그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 총리라는 그런 막중한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퇴가 답입니다. 예.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학위를 받은 것이냐라는 문제는 후보자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들 중에 가장 가벼운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조차도 제대로 검증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는 가장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기관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지금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M1 법무부만 곤란하게 하지 말고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자료를 제출하겠다라는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소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민이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